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걸 뽑아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확실히 이제 휴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취미적이거나 즐기거나 재밌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뭐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위가 문화 네. 분야고요. 네. 키워드가 마크인데 혹시 뭔지 마크? 아세요? 마크? 문화 분야의 마크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아, 그래요? 아이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NCT 멤버인 마크, 가수 이름입니다. 네, NCT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있는 NCT 드림의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게 1위로 꼽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팀에 대해서 이 순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 NCT 드림이라고 하는 팀이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그 콘서트 티켓팅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이게 키워드에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제 코로나19 그냥 이 팀에 있었던 마크라는 친구가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티켓팅 전쟁이었던 29일부터 31일까지 일어난 이 NCT 드림 콘서트에 이 이제 NCT 마크라는 가수가 불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근데 NCT 외에도 코로나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챌린지 하면 우리가 이제 틱톡 챌린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지코라고 하는 힙합 네네. 가수인데요. 예. 아무 노래라고 하는 이제 챌린지 장인이고 이 가수가 최근에 이제 또 챌린지를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번에 새로 앨범을 냈는데 괴짜라는 또 챌린지를 시작을 하고 또 챌린지 장인의 좀 귀환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가수 지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앨범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확진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미한 인통과 몸살 기운을 보면서 재택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거나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팬들의 안타까움 또 그리고 본인들의 안타까움들이 좀 SNS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때 또 확진자 많이 나왔을 때는 연예인들이 많이 감염돼서 방송 활동에 뭐 차질을 빚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좀 조심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2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2위 주제도 연애 분야고요. 영화 분야입니다. 근데 영화 분야에서 카테고리가 이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지난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 영화의 VIP 시사회가 열렸는데 네. 영화 제목입니다. 근데 초호화 게스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방탄소년단의 진, 또 뭐 빅뱅의 탑, 가수 임영웅 씨, 그러니까 거의 뭐 세대별 대표 가수들이 다 그러네요. 모이기도 했고 배우 고수 씨 등이 다양한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엄청난 사진 세례가 벌어진 것인데요. 네. 이제 올해 이제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이제 영화 중에 하나로 좀 나오는 게 비상선언이고 또 하나 키워드가 명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네. 과거 이제 이순신 장군 그린 명량 영화 기억하실 텐데 네.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산용의 출연이 내일 개봉을 앞두고 화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극장가가 말씀드렸던 비상선언 그리고 한산용의 출연 그래서 바다와 하늘의 뜨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영화는 항공 테러로 이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에서 이제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뭐 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관련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과거 개봉했던 영화하고 비교하면 너무 젊어졌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많은 좀 관심을 이끌고 있고 뭐 이제 그 시사에 보신 분들은 감독이 영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과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관객의 피드백들을 잘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투자 금액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두 영화 다 모두 다 이제 이른바 우리가 천만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네.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보면 쌍끌이로 이번 또 여름 극장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들 또 여름에는 재난 흥행 공식 과연 또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예 분야에 화제가 된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이게 방송 분야에서요 지상파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네. 최근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게 앞서서 얘기했죠. 우영우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EN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채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 이제 그 선수들이 네.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해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축구 경기나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뭐 드라마라고 하면 응당 공중파에서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공중파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스포츠 경기들도 이런 뭐 특정 OTT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지상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뭐 예를 들면 PPL 등이 지상파였으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뭐 그 PPL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는 결국에는 과연 이 지상파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댓글상의 찬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상파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청률 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OTT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10,000원 넘게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투자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간 광고나 이런 것도 이제 허용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뛰는 리그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죠. 글로벌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3위 주제도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여행 레저 분야인데 키워드는 역시 방학 그리고 휴가입니다. 이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또 오면은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외 여름 휴가를 최근에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티널 수가 많이 늘기 전에 빨리 갔다 오겠다. 그렇죠. 그 옛날처럼 또 하늘길 막히면 갈 수가 없을 테니까 네. 이 기회에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등생 아들을 둔 뭐 해외 그 자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뭐 마지막 가족 여행일 기회가 같다라는 이제 뭐 인터뷰들도 있었고요. 네. 그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분위기에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턴족이라고 하죠. 아, 이게 해외여행 가는 거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을 찾는 유턴족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다시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라고 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또 휴가철 여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응답자 93%가 국내 여행 계획이 있고 또 50% 이상이 호텔을 숙소로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여행하는 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나온 키워드가 반려견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반려견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가족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휴가를 반려견과 보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장소들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뭐 여행지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인천대공원의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견 전용 또 중대형견 전용 놀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은 입마개와 묵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데들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의성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전용 수영장도 있고 또 뭐 훈련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가족같이 우리 아이들같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리스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까운 가족들하고 네. 리조트를 갔는데요. 바베큐 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바베큐 존이 위치가 더 좋더라고요. 더 그렇군요.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더 잘 만들어져 그렇겠네요. 있고. 많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반려견하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데요. 네. 사회 주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 드디어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 분야가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번 주에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인물 정말 IT계에 이 인물이 없으면 뉴스가 절반으로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의 한 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주에 참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들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일단 하나씩 보면 예. 첫 번째는 트위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트위터가 2분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인데요. 근데 이때 지금 트위터가 얘기한 게 이게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겠지만 원래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인수, 57조 원 규모의 인수 내용의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일론 머스크 주장으로는 그들이 먼저 나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내가 볼 때는 이 트위터의 가짜 계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율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 또 그 고위 임직원 몇 명을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퇴출시켰는데 그런 데 네. 있어서 나에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계약서 이미 사인을 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트위터의 좀 주가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창업자 아내와 이 일론 머스크가 불륜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제 보도할 정도로 상당히 네. 공신력 있는 상황인데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의 아내와 일론 머스크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올해 초 한 파티에서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그 세르게이 브린 그러니까 그 구글 공동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륜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런 정도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이제 잇따른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성추문에 휩싸이고 있는데 머스크 뉴럴링크 30대 여성 임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항공 우주 업체인 스페이스X에서 2016년 전용 제트기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 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헛소리다라고 하는 또 언급을 아이러니하게 또 트위터에다가 이제 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도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슈가 됐는데 예. 이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미래에 우리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1년여 만에 75% 정도 지금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히려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근데 이거 이제 계획 중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해 5월인데 근데 또 이제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CEO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네. 미국에 있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도 네. 여전히 기업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파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파업이 있었고요. 최근에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타결된 뒤에 노동자들이 이제 휴가도 반납하고 선박을 제 날짜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창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25일부터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 이제 10,000명 정도 출근을 했고 원청 인력 80% 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업 기간에 불거졌었던 손해배상 소송 또 노동조합 활동 등의 보장 등의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들이 노사 간의 관계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조성원 원청 하청구제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문제도 불씨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